안녕하세요. 샤론 코치 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크 영어 김미덕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라이크 영어 샤론 코치 클래스의 정말 시그니처 영어 강의죠. 네, 그리고 우리 김미덕 원장님이 라이크 영어라는 브랜드로 많은 강의를 해주셨어요. 네. 네, 처음에 우리 라이크 영어에서 엄마표 영어를 영유처럼 네,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컬 영어라고 네, 글로벌 앤 로컬 그래서 영어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에세이 네. 또 에세이 잘 쓰는 법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또 스팀 네, 스팀 그리고 이번에 다섯 번째 이번에는 이제 탐이라는 우리 네네. 외국인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예쁜 미래 이래서 같이 출연을 해서 하는 Into Reading and Writing 네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그래도 이번에 우리 샤밀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우리 시즌 1 네네. 네, 엄마표 영어를 영유처럼 요 강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엄마표 영어를 영유처럼이라는 제목의 강의는요. 아이를 집에서 엄마표로 아이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재미있고 즐겁고 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죠.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실패가 두렵기도 하고 또 나의 실패가 아이로 하여금 영어를 싫어하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상적인 도구나 또 좋은 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서 이렇게 하면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칭찬해 주셨는데 이 영유아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몇 살 때는 이런 게 가능하고 이런 건 조금 빠르다. 그래서 사실 속도 조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한 수 배우실 수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유를 대비하거나 국제학교를 대비하는 그런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접근을 하면 영어를 정말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배우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맞아요. 사실은 우리 김희대 원장님이 처음부터 유아를 가르치진 않으셨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뭐 유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국제학교 학생들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원장님 영어 유치원이 있어도 못 보내는 학부모도 있고 네. 또 동네에 영어 유치원이 없어서 또 못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분들에게 영유에서 뭘 배우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른 집 6살은 뭐 하나 이런 것도 또 궁금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실제로 영유의 실체까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라는 강의를 만들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고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도 많이 받으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제가 적극 추천하면서 꼭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 소통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엄마표 영어가 절대적으로 이런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기타 교육기관보다 뛰어날 수 있는 이유 아세요? 몰라요. 사랑이 충만한 1대1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시간 보내줄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고 사실 영어 유치원이 그런 효율성을 얘기를 하지만 네. 그래도 1대15예요. 2대15고 선생님 한두 명에 15명씩 들어가는 거랑 정말 내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아이 1대1로 하는 거랑 또 아이가 둘, 셋 있다 하더라도 3대1로 하는 거랑 게임이 좀 안 되죠. 다르다. 네. 그러면 또 엄마표 영어의 단점은 또 뭘 것 같아요? 지금 말한 맥락으로 본다면? 글쎄요. 저는 엄마표 영어를 맹신하기 때문에 네. 엄마표 영어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다, 화가 난다, 네네. 힘들다 그러면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네네네. 굉장히 어려워. 근데 영어 유치원은 돈을 받았으니까 그냥 커리큘럼대로 애가 따라오던 말던 일단 나가긴 나가잖아요. 네네네. 진도가 그 차이도 크다. 이거는 제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엄마표 영어는 어렵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썰전을 좀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가 좀 안 쉬운 점은 네. 또는 엄마표 영어가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는 영유 보내도 엄마표 영어 안 할 수 없다. 맞아요. 도와줘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성비로 따지면 너무 없는 거지. 그렇죠. 돈이 아깝다. 네. 어차피 엄마가 영유 갔다 오면 숙제 봐줘야 되고 네. 복습해줘야 되고 보충해줘야 되니까 그게 그거다. 그래서 7세쯤 되면 이게 영유를 보내고 있으면 5세나 7세나 6세나 중간중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5세 네.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6세 때는 이제 슬슬 좀 시동이 걸리는 것 같아서 좀 중간 지점이에요. 근데 이제 7세쯤 되거나 6세 후반이 되면 내가 노력해서 잘하는 건지 예. 이 영유 자체가 잘하는 건지 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꾸 본전 생각이 나. 네. 본전 생각이. 거기에다가 또 우리 엄마들의 철학. 네. 아이를 괴롭히지 않겠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한다. 뭐 이런 또 플레임을 씌워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원장님도 아침마다 아이들과 공부하잖아요. 네네. 거의 영유죠, 뭐.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쉽지 않죠. 네. 근데 분명히 이 루틴이라는 걸 형성을 하면 오래 가고 재미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애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의 실력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 피드를 보니까 몇 달 전에 쓴 일기장과 지금 쓰는 일기장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 네네. 아이가 많이 발전했다. 그럼 부모도 이렇게 기쁜데 당사자들은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거 제가 올린 날 사실 요즘에는 미래도 인스타를 알아서 이렇게 딱 봐요. 120명 하트를 보냈군. 그래서 어제보단 좀 작네. 그래서 보는데 네. 근데 이게 아이도 자기의 성장을 이렇게 눈여겨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는 그걸 올려줬어요. 네. 제가 이제 4살 때 시작해서 이제 6살이거든요. 4살, 5살, 6살 동안에 해왔던 공책들. 근데 공책이 한 30권 가까이 되는데 네. 아이도 그걸 보면서 우와 내가 이걸 다 했어 이러면서 보면 너무 흐뭇하지. 뿌듯하고 흐뭇하고 맞아요. 거기에서 정말 성장이 또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게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게 저는 원장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애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학부모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못한다고 우리가 야단을 쳐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엄마표 영어를 하는 분들이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거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강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유를 못 보내도 그리고 만약 영유를 가도 사실 영유의 또 품질은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네. 이 정도 따라하면 우리가 5세, 6세, 7세 때 배워야 할 영어의 학습량은 충분하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 영유 또 옆집 아이 뭐 하는가 미국 아이들은 뭐 하는가 그런 지표들이 이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어렵게 이리저리 돌아다니실 필요 없어요. 네, 이거 보면 맞아요. 끝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저희가 런칭하는 프로그램은 일단 등장인물이 많아요. 원장님이 있고, 네. 탐이 있고요, 미래 있고요. 네. 우리 탐 제셉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탐 제섭 선생님은 일단 제가 이 대구 지역, 경북 지역 전체를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영유아랑 또 토플이랑 이런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을 네. 사실 저희가 매년 한 2-3명 정도의 선생님을 어디선가 스카우트를 해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뽑은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고요. 네. 한국에서 그 강의 경력만 11년입니다. 11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느 원어민 강사들은 1-2년 안에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잘했다 못했다를 못 봐요. 근데 이 사람은 11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영유아 때 가르친 아이 또 자기가 초등 때 가르친 아이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 지표가 또 평가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종단 연구가 그렇죠.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원어민 강사지만 한국의 실정을 볼 수 있는 사람.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전공은 이 사람은 이제 역사와 심리학. 좋네요. 네네. 저는 인문학 전공한 선생님들한테 영어를 꼭 배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사고가 좀 다르니까. 네네. 그리고 철학 부전공이라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좋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고용할 때 이 사람 쓴 글도 여러 번 읽어보고 요즘에 또 저희 학원 에세이 수업들에서도 네. 아주 활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 강의는요, 총 8강입니다. 네. 그래서 1강부터 3강까지는 우리 원장님이 혼자 진행하시고, 네. 네, 4강부터 7강까지는 탐과 미래가 또 특별 출연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가 하이라이트인데요. 먼저 이제 혼자 진행하는 3강을 본다면, 첫 번째가 영어 발음의 위치, 조음점, 네. 두 번째 반기문 총장처럼 전달력 높여서 강세, 네. 예, 세 번째 의미, 전달의 필수 요소, 리듬과 억양. 자, 이 강의 뭐 앞에 하는 부분 전반부 강의를 좀 소개해 주실래요? 전반부 강의는 이제 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칠 때 어떻게 읽어줘야 되고, 사실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게 내가 발음이 좋지 않은데 내가 읽어주면 좀 안 좋지 않을까. 네. 근데 발음의 위치라든지 또 억양이라든지 강세 이런 부분들만 잘 조절해도 네. 굉장히 좋은 발음으로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또 아이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우리 입안에서 어디에서 나고, 왜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이빨 사이에 혀 넣어라, 맞아. the 이런 거 하고 스 하면 윗니디에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발음의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이때까지 사실 보면 그 글자랑 파닉스랑 접목해서 봤는데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까지 찝어주면 아이에게도, 사실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딱 엄마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스크 쓴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 2년은 이게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백신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심했지만, 그렇죠. 아직까지 선생님들이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발음 배울 때 힘듭니다. 엄마가 해줘야 되고 아빠가 해줘야 되고 가까운 이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음점 위치를 알면 책 읽을 때, 그렇죠. 짚어줄 때 입 모양 보여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장애자들도 입 모양 보면서 알잖아요. 그렇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입술부터 안에 목구멍까지를 한 공간으로 본다면 네.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이제 이 앞부분에 치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혀랑 치아랑 그다음 이 안에 있는 공간이 같이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뭐 한국인은 발음이 안 좋아라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 2, 3강을 들으시면서 땡큐와 땡큐는 어떻게 다른지, 그렇죠.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어떻게 달라요? 팁 좀 줘봐요. 우리가 땡큐는 디귿 발음이니까 네. 윗니 뒤에서 나요. 때. 네. 근데 th 발음은 이빨 사이에 나기 때문에 thank you, 네, 이렇게 나죠. think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위치를 짚어드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발음이 잘 난다. 맞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영어에서 특히 중요한 거, 여기 제가 이제 반기문 UN 사무총장 전 네. 사무총장님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분도 사실 원어민 같은 발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역대 UN 사무총장들 다 외국인인데 네. 발음이 막 미국인처럼 영국인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한 강세의 위치를 알아요. 악센트.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어 문장에 억양 줄 그어가면서, 그럼요. 그렇죠? 네. 어학 테이프 나오기 전에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강세의 위치나 억양에 굉장히 신경을 쓴 분들이라서 그게 어디에 어떻게 찍혀야 전달력이 좋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세의 위치가 달라지면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왜곡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게 일단 1, 2, 3강은 부모님이 어떻게 읽어주셔라. 요런 발음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악센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단어를 많이 알아도 네네네. 말할 때 악센트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님은 제가 그분이 영어 공부하는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영어를 사실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데 잘하시죠. 가장 포인트를 이제 유창성. 단어를 하루에 몇십 개를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이 악센트를 항상 아시는 거지. 그렇게 자세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제 들으면 약간 우리가 왜 구리다라고 생각하잖아. 왜 너무 안 굴리니까. 네네네. 근데 외국인들은 정말 잘하는 영어다. 고급진 맞습니다. 영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걸 우리 꼭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발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전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이제 딕셔너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딕션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발음하냐라는 게 그렇죠. 먼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나운서들 보면 야, 저 사람 딕션이 대단하다, 네, 요즘 그런 말 훌륭하다. 많이 쓰죠. 그쵸, 그쵸. 딕션이 좋다 이런 말 그런데 많이 쓰죠. 어느 순간 사전이 이제 의미 찾기 책으로 바뀌어 있고 아이들은 이제 영어 단어와 의미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변화시키고 맞아요. 또 잘하는 영유아나 초등 저학년들에게는 정확한 발음 가르치는 거 이렇게 해서 접근해 봅니다. 특히 요즘 그 코로나 시대에서는 온라인 강의에서 사람들이 영상보다는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소리만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보이스랑 이 딕션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제대로 배운다면 앞으로 어른이 돼서도 굉장히 훌륭할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거. 이번에 원장님 목차를 보면서 진짜 우리 원장님은 진짜 스마트 김이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거로 강의를 만드셨을까 제가 감탄했잖아요. 자, 세 번째는 의미 전달의 필수 요소 리듬과 억양.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뉘앙스를 전달한다 그러죠. IBT 문제도 나와요.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잘한다랑 와 잘한다랑 다른 것처럼 네. 영어에도 충분한 이런 억양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또 말하기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책들도 소개해드리고 네. 사실 우리가 닥터 수스라는 책이 있어요. 있죠. 일본에도 네. 나옵니다만은 세이펜이라든지 이런 거 이전의 세대들이 정확하게 읽고 리듬감 있게 읽기를 어떻게 배웠느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 우리가 왜 띄어쓰기 말하는 것처럼 네. 아버지 가방이 들어가신다 이런 것처럼 영어에서도 자연스러운 이런 속도와 리듬감으로 읽기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뭐 낭독하기, 뭐 따라하기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영어 학습의 한 스킬이죠. 맞습니다.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같이 넣으면 좋을 것이다. 네. 자, 우리 탐과 미래랑 함께하는 스토리북 지도법, 독해 책 지도법, 영어 일기 지도법, 읽기 지도법 이거는 실제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네. 하는지. 네.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걸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야 이거 정말 끝내준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 그래서 사실 이제 강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히 이렇게 인터넷상의 강의는 이제 우리들처럼 이렇게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세 명이 얘기해서 이게 방법론만 이야기를 하지 네.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건 그렇죠. 극히 드물거나 거의 없잖아요. 어렵죠. 그런 네네. 거 사실은 또. 그 저도 해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어렵죠. 찍은 걸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네. 찍은 걸 보면서 또 다시 찍어야 그럼요. 됐었고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원어민이랑 대화하는 거니까 또 자막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냥 저랑 이 오랜 경력의 토마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네. 우리는 독해를 이렇게 가르친다, 영어 일기 쓰기를 어떻게 가르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가 배우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토마스 선생님이나 저나 요때 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서 선생님이 지금 이걸 하는군요. 이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를 보면서 사실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매일 50분씩 90분씩 애가 앉아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재밌게 하는 방법을 그 실제 수업 모습으로 저희가 캡처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보면 있는 그대로예요. 아이가 코도 만지고 지루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사실 그날 하루 만에 찍긴 했지만 7살 아이거든요. 그럼요, 애기죠. 서너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그럼요. 거예요. 근데 그 흥미를 유지하고 네. 또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느냐라는 걸 보면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얻으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1강과 같이 그리고 1강 보신 분 이렇게 요번 강의로 5강으로 연결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게 네. 이걸 보고 이제 실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 영유처럼 네. 네, 그 수업하고 요거랑 연결해서 연결해서 보셔도 좋을 게 네네. 특히 1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걸 보시면 사실 그간의 이제 1년의 기간이었잖아요. 네네. 요걸 요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영어 일기를 쓰는구나.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아주 꿀팁들을 제가 많이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원장님도 막 순간순간 깨달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라이크 어건에서 티칭할 때 네. 요런 식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네네네.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하고 또 그게 또 온라인 강의로 또 연결이 되고 또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 직접 수업을 듣는 듯한 네네. 그런 느낌. 네네. 그리고 또 이번에 8월 개강에서는 원장님들이 이제 경력이 있으신 원장님들은 제가 단독 진행을 좀 의뢰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언제까지 계속 같이 하겠어요. 예, 그랬을 때 원장님들의 능력이 많이 또 성장하는 거를 볼 수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탐하고 미래하고 또 원장님하고 같이 하고 또 앞부분에서는 리딩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그리고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지 않은 그런 강의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샤론 코치 블로그에서요 많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거기 후기도 올라가 있고 또 이 OT 영상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신청하셔서 좋은 영어 실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샤론 코치 임혜였습니다. 네, 라이크 영어 김희덕 원장입니다.